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그림과 같은 암나사 관련된 부분의 도시기호의 설명으로 다 틀린 겁니다. 틀린 것. 자, 틀린 건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드릴의 지름은 8.5mm이다. 자, 맞았죠. 드릴의 지름은 8.5. 자, 8.5가 되겠죠. 자, 암나사의 안지름은 10mm이다. 자, 암나사의 안지름은 이 암나사의 안지름은 10mm가 아니라 8.5게 되겠죠. 8.5mm. 자, 암나사의 안지름. 자, 3번 드릴의 구멍 깊이는 14mm. 자, 맞습니다. 드릴의 구멍 깊이는 14mm가 되고, 자,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10mm. 자, 이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진대. 바로 10m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M10인데요. 이게 이제 수나사의 바깥지름이죠. 자, 호칭을 할 때 우리가 나사를 호칭을 할 때 수나사의 바깥지름인데 이게 M10이죠. 하지만 암나사일 때 이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암나사일 때 이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암나사의 골지름이 되죠. 골지름. 자, 그래서 여기를 암나사의 안지름이 아니라 암나사의 골지름이라고 하면 정답이 될 수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32번 베어링 호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호칭 번호가 6308ZNR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기호 및 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자, 먼저 63을 보면 63은 베어링 계열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63은 베어링 계열 번호가 되겠고, 자, 08은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베어링 안찌름 번호가 되겠죠. 베어링 안찌름 번호. 자, 안찌름 번호가 08이니까 5를 곱하면 58에 40mm가 되겠습니다. 자, Z는 레디얼 내부 틈새 기호가 아니라 바로 이 Z는 실드 기호가 되겠습니다. 실드 기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R은 궤도륜 모양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겠고, 33번 다음과 같은 숫돌바퀴 표시, 숫돌 입자의 종류를 표시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숫돌바퀴 표시하는 방법은 자, AA, 자, 입자, 입도, 자, 숫돌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숫돌 입자의 종류를 표시하는 거니까 AA 화이트 알루미나가 되겠습니다. 자, 34번. 자, 34번. 자동 모방 장치. 자, 자동 모방 장치에서 모방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동 모방 장치를 이용하여 모형이나 형판을 따라 절삭하는 선반은 당연히 모방 선반이 되겠습니다. 모방 선반. 자, 모방 선반. 자, 형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형판을 트레이가 따라가면서 모방하면서 가공하는 건데, 이런 모방 선반.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열쇠를 복사한다거나 할 때 열쇠도 내가 맡긴 열쇠의 모양을 따라가지고 가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그런 것들을 모방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모방 선반이 되겠고, 자, 공구 선반은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로서 정밀한 형식이 되어 있는 게 공구 선반이고, 자, 또 보셔야 될 게, 자, 정면 선반은 기차 바퀴. 자, 그 다음에 터릿 선반은 우리가 심압대 대신에 터릿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터릿 선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모방 선반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자,
컴퓨터에 의한 통합 생산 시스템. 자, 컴퓨터에 의한 통합 생산 시스템으로 설계, 제조, 생산, 관리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CIMS라고 합니다. 정답은 CIMS. 자, 컴퓨터에 의한 통합 생산. 자, 그래서 뭐 컴퓨터 인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시스템에서 컴퓨터에 의한 통합 생산이고, 뭐 DNC는 뒤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캠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자, CNC 선반에서 지름값 X를 자, 파이 50mm 가공한 후 측정한 결과, 자, 지름값은 50mm가 되겠습니다. 측정값. 자, 측정값은 49.97이 되겠습니다. 기존 X축의 보정값. 자, 기존 X축의 보정값이 0.005가 되겠으며, 그러면 최종 이 보정값을 얼마로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측정값과 지름값의 오차를 구하면, 자, 측정값은 49.97에서 지름값이 50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0.03, 즉 0.03만큼 작게 가공이 되겠죠, 지금. 자, 그래서 공구를 X의 플러스 방향으로 0.03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공구 보정값은 기존의 보정값이 0.005가 되겠고, 더해야 될, 자, 0 플러스 방향으로 0.03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더해야 될 보정값은 0.03이면 두 개를 더하면 0.035. 그래서 보정값은 0.035,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이게 자, 파란색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플러스가 나왔다 하면 여기를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해주면서 얘도 마이너스에서 나온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7번. 캐드캠 시스템에서 여러분 입력, 출력 찾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력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보시면 뭐 프린터, 플로터, 모니터는 다 출력인데 스캐너는 우리가 입력 장치죠. 그래서 입력은 뭐 조이스틱, 라이트펜, 마우스, 스캐너 등이 있고, 출력은 여러분 프린터, 플로터, 모니터가 있는데, 하드디스크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 찾는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상식선에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자, CNC 선반에서 점 B입니다. 점 B. 자, 점 B에서 C까지 갑니다. 자, C까지 가는데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작성한 것은, 자, 일단 여러분들 원호 가공입니다. 원호 가공. 자, 원호 가공 되겠습니다. 원호 가공인데 시계냐 반시계냐 보면 이것은 시계 방향이 되니까 G코드를 G02를 써줘야 됩니다. G02. 그러면 일단 3번, 4번은 정답이 아니죠. G02를 안 썼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G02를 써야 되는데 1번을 보시면 G02는 지금 1번은 증분 지령을 썼고 2번은 절대 지령을 썼는데, 일단 여기 좌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B에서 C로 가니까 마지막 좌표만 좀 읽어주면 될 것 같고, 자, C는, 자, C를 보겠습니다. 자, C는 X. 자, C가 X는 XZ로 쓰면 C는 X는 30이 되겠고, 자, 여기 보면 파이가 30이니까 여기는 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Z는 여기가 원점이니까 뒤로 가니까 여기가 20이니까 20만큼 뒤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도 한번 써볼까요? B는, 자, X는 여기가 20이니까 X가 20이고,
자, Z는 여기 20에서 R5가 빠지니까 20에서 5 빠지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절대지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자, CNC 선반에서 절대지령은 좌표가 X하고 Z를 써주고, CNC 선반에서 증분지령은 U하고 W를 써줍니다. W를. 자, 그럼 절대지령부터 먼저 보시면, 절대지령 B에서 C로 가니까 C의 좌표를 써주면 되겠죠. 절대지령은 G02. 자, X는 절대지령일 때는 30.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20에 R값을 5로 써주면 됩니다. 일단 2번은 틀렸죠. 2번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인데, 자, 1번을 보면 1번의 증분지령을 보면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G02. 자, 증분지령은 절대지령은 이 원점이 무조건 원점이 돼서 여기를 기준으로 지령하는 반면에, 자, 증분지령은 그 공구가 이동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원점이 되게 됩니다. 즉 B에서 C로 이동하니까 그 전에 있던 원점 B가 바로 B가 기준이 되겠죠. 그럼 B에서 C의 증분한 값을 찾으면, 일단 자, 여기 B에서 C로 갈 때 증분할 값을 찾으면, 자, 먼저 X축의 지름을 보면 B는 20에서 30으로 증분했으니까 10만큼 증분했겠죠. 그래서 U는 10이 되고, 자, W, 즉 Z의 증분값을 보면 B에서 C로 갈 때 일단 R5만큼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는 마이너스 5에 R값 5를 써주면, 그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절대지령하고 증분지령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절대지령은 반드시 프로그램 원점이 기준이 돼서 그 원점으로부터 좌표를 지령하는 반면에, 자, 증분지령은 공구가 그 전에 있었던 위치가 기준이 돼서 그 기준으로부터 증분된 양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때 좌표로 절대지령에서는 X하고 Z, 증분지령에서는 U하고 W를 이용합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선반 작업에서 공작물 가공 길이가 240mm. 그 다음에 공작물의 회전수가 1200rpm, 이송 속도가 0.2mm RV일 때 1회 가공에 필요한 시간은 몇 분인가? 자, 여러분들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필기 문제를 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선반의 가공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선반의 가공 시간 T는 NS분의 L 곱하기 I에서, 자, N은 회전수, S는 이송, L은 공작물의 길이, 그 다음 I는 몇 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보면 T는 NS, 자, N은 1200rpm 곱하기 S는 0.2, 공작물의 길이는 240에 특별히 가공하는 가공은 1회 했으니까 정답은 1민. 그래서 1분이 되겠습니다. 1분.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 선반에서 가공 시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서버 기구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제어 방식은, 자, 여러분들 서버 기구 제어 방식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방금 40번처럼 그림을 주고 서버 기구 유형을 찾는 거 하나 한 문제가 있고, 또한 내용을 주고 또한 서버 기구 방식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일단 뭘 보시냐면, 자, 피드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자, 피드백이란, 자, 이 H 서버 모터에서 정보 처리 회로로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자, 피드백을 주는데,
자, 서버 모터에서 속도, 타코 제너레이터에서 속도를 검출해서 주는 거가 있고, 서버 모터에서 로타리 엔코더에서 위치를 검출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반폐쇄 회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을 보도록 하면, 자, 핵심 이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방 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개방 회로 방식이 있는데, 개방 회로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 장치가 없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피드백 장치가 없죠. 이게 개방 회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온 반폐쇄 회로 방식은, 자, AC 모터에 설치된 타코 제너레이터에서 속도를 검출하고, 또 AC 모터에 있는 로타리 엔코더에서 위치를 검출해서 피드백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폐쇄 회로 방식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데, 폐쇄 회로 방식은 앞서 보셨던 반폐쇄 회로 방식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AC 서브 모터에서 타코 제너레이터에서 속도를 피드백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테이블에 장착된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 이 스케일에서 위치를 검출해서 피드백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폐쇄하고 폐쇄하고 차이점은, 자, 테이블에 볼스크루에 스케일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 회로 방식은 폐쇄 회로 방식하고 반폐쇄 회로 방식을 섞어 놓은 겁니다. 두 개 한꺼번에 한 것을 복합 회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 그림하고 내용들을 잘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1번 보겠습니다. 41번. 공작기계가 가지고 있는 M기능. 자, 보조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자, 보조 기능이 아닌 것은 스핀들의 정역 회전, 절삭 온 오프.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절삭 속도 선택 기능은 이송 기능이죠. 이송 기능은 이제 F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보조 기능이 아니고 이송 기능이죠. 자, 프로그램 선택적 정지. 그래서 여러분들 G코드 다음으로 암기해야 될 게 M코드인데,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하실 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M코드를 꼭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2번. CNC 선반에서 G71로 황삭 가공 후 정삭 가공하려면 G코드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핵심 이론에 제가 별표 친 G코드는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꼭 암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G71 사이클을 써서 황삭 가공하면 반드시 G70이라는 정삭 사이클을 써서 정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G70이 되겠습니다. G70. 자, 정삭, 다듬, 절삭 사이클 G70. 자,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자, 43번. 다음과 같은 CNC 선반의 평행 나사 절삭 프로그램에서, 자, G92는 단일형 고정형 나사 절삭 사이클을 나타내는 G코드인데, 이런 나사 절삭을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F값입니다. 과연 F값은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때 여러분들 F값은 반드시 이 F값은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이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F값, 반드시 이 F값은 리드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리드. 지금 F2.0이기 때문에 리드가 2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F값을 물어볼 때 F값은 리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44번. 자, 꼭 한 문제씩 나오는 삼각번 문제인데요.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 투상도로 가장 적합한 것. 자,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면도는 1번이 되겠죠. 1번. 자, 45번.
자, CNC 선반에서 복합 반복 사이클 G71로 거친 절삭을 지령하고자 한다. 각 주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별표 쳐주시고요. 여러분 G71. 자, 우리가 황삭 사이클인데 이거는 실기에서도 반드시 사용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사이클의 폼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G71 자, 이런 폼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자, 먼저 자, 틀린 거니까 한번 보시면 틀린 거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자, 쟤는 바로 Z축 1회 절임량으로 반지름값을 지정합니다. 자, 반지름값. 보통 무조건 우리가 반지름값을 지정하는데 3번을 보시면 Z축 1의 절임량으로 지름값을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름값이 아니라 반지름값입니다. 반지름값. 자, 반지름값을 지정하고 나머지들은 쭉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G71 안지름, 바깥지름, 거친 복합 가공 사이클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각자의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의 가공 깊이, 반지름 지령, 소습점 지령 가공. 자, 그 다음에 R2는 도피량, 깎고 나서 얼마큼 가는지 도피량이 되겠고, 다듬 절삭 가공 지령절의 첫 번째 전개번호, 자, 첫 번째 전개번호, 두 번째 전개번호, 그 다음에 G71 사이클을 쓰고 G70 사이클을 쓸 때 다듬질, 즉 정삭 가공을 할 때 정삭 가공을 얼마큼 할 건지 남겨두는 양이 X축 방향 양이고 그 다음에 Z축 방향 양이고 그 다음에 이 가공을 하는데 절삭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얘는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실기 하실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실기 준비하시는데도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46번 기계 일상 점검 중 자, 매일 점검. 자, 매일 점검입니다. 매일 점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첫 번째 소음 상태 점검이죠. 자, 매일 점검하고 매년 점검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G 47번 다음 G코드의 성격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일단 G80, G49, G40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취소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G80은 고정 사이클 취소, G40은 공구 인선 보정 취소, G49는 길이 보정 취소. 자, 근데 G50은 자, 좌표계 설정. 자, 선반에서 좌표계 설정과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입니다. 자,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G50, X는 100, Z도 100, 그 다음에 스핀들 뭐 2500. 자, 이렇게 되면 자, 주축 좌표계를 설정하고 주축 최고 회전수도 설정하게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G코드가 G50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자, CNC 선반 모두 선택 스위치 중 자, 프로그램의 신규 작성이나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디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편집 모드가 되겠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동 운전에서 사용하는 모드는 바로 오토 모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구를 뭐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쓸 때는 조그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DNC는 뭐냐면 다이렉트 NC라고 해서 우리가 중앙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 컴퓨터가 있고 여러 가지의 공작기계, CNC 공작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자, 통신선, RS232 케이블 같은 통신선으로 공작기계하고 중앙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 대의 공작기계를 하나의 중앙 컴퓨터에서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DNC라고 합니다. DNC.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자, CNC 선반에서 공구 보정번호가 6번. 공구 보정번호가 6번. 그리고 1번 공구를 사용할 때 공구 지령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기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CNC 선반에서 T, 자, T, 그 다음에 두 자리, 그 다음에 세모 두 자리가 되는데, 자, 여기 CNC 선반에서 이렇게 두 자리가 되면 먼저 나온 두 자리는 바로 공구 선택번호입니다. 공구 선택번호가 되겠고, 뒤에 나온 세모 두 자리는 공구 보정번호가 되겠습니다. 보정번호. 보통 실기에서 준비하실 때 이 두 번호를 헷갈리지 않도록 같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방금처럼 일단 문제를 먼저 푸시면, 자, 공구 보정번호가 6번이니까 06. 그 다음에 공구 선택번호는 공구번호 1번이니까 01. 그래서 T0106. 정답은 2번이 되겠고, 현장이나 여러분 시험 준비하실 때는 번호가 틀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T01번을 썼으면 보정번호도 01, 02번을 썼으면 T01면 보정번호도 02,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필기시험을 봐야 되니까 필기시험에서 T 다음에 나온 네모의 두 자리는 공구 선택번호, 그 뒤에 나오는 두 자리 세모는 공구 보정번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0번. 자, A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프로그램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A에서 B점까지 가겠습니다. 일단 직선 가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G01을 써주죠. 자, G01을 써주는데, 자, CNC 선반에서 절대 지령의 좌표는 X하고 Z, 증분 지령은 U하고 W이 되겠습니다. 일단 A점하고 B점의 좌표를 먼저 써주면, 자, A점. 자, A점의 X는 30, Z는 이쪽에 플러스 방향이니까 50. 자, B점의 X는 여기에 보시면 50. Z는 이쪽 플러스 방향이 여기 있으니까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절대지령. 자, 절대지령을 보시면 일단 직선 가공이니까 G01, A에서 B로 갈 때 마지막 점을 써주면 X는 50점, Z는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분 지령을 보면, 자, G01이 되고, 증분 지령은, 자, 이 프로그램 원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점으로 갈 때 그 전에 공구가 있었던 점이 기준이 되면 A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A에서 증분량을 보면, 일단 여러분들 X방향으로 보면, 자, 일단 X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했겠죠. 즉 30에서 50으로 증가했으니까, 자, U, X축은 U로 쓰니까 U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Z값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B점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Z는 50에서 20으로 가게 되니까 Z는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지령이 있습니다. 혼합지령. 자, 혼합지령은 절대하고 증분을 혼합한 건데, 먼저 이런 게 있겠죠. G01, X 50을 써주고, 여기 걸 써주고, 여기 걸 써주면 Z-30이거나, 아니면 G01, 여기 거 먼저 써주면 U20에 이쪽 거 써주니까 Z20.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지령하고 증분지령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머신링 센터에서 공구의 길이를 측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거. 자, 공구 길이를 측정하는데 툴 프리센터가 되겠습니다. 툴 프리센터. 그럼 인터넷에 한번 툴 프리센터를 쳐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구 길이나 아니면 공구경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 톨프리 센터가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NC 어드레스와 그에 따른 기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자, F는 이송 기능 맞습니다. G 준비 기능. 자, M은 주축 기능이 아니라 자, 여기 M은 바로 우리가 보조 기능이죠. 뭐 M00, M01, M01. 자, 그럼 주축 기능은 어드레스를 S로 씁니다. S. 뭐 스핀들 1000 RPM, 뭐 스핀들 2500 RPM 할 때 S를 쓰고, 자, T는 공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53번 CNC 공작 기계에 사용되는 좌표계 중 사용자의 임의로 변경해서는, 자,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좌표계, 즉 기계 제작자가 정해놓은 좌표계, 바로 기계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기계 좌표계.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좌표계는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4번 보겠습니다. 자, 휴지 기능 G공사. 1.5초 동안 일시정지 기능 명령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일시정지할 때 사용되는 G코드가 G공사입니다. 휴지 기능 또한 드웰. 자, 휴지 또는 우리가 드웰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어드레스가 XUP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XUP에서 이 P는 소수점을 찍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일단 1.5초니까 1.5초. 자, G공사 X 1.5초. 자, G공사 또한 U 아니면 1.5초. 그 다음에 G공사 이번 어드레스 P를 쓸 때는 150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냐면 자, 보시면 자, X가 1.5, 자, U가 1.5. 자, P는 1.5가 있으면 자, 공이 몇 개냐면 자, 3개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2개 붙여서 1500. 예를 들어 뭐 2.5초다. 자, 2.5초다. 2.5초. 자, 2.5초가 되면 자, P는 자, 2.5니까 P가 2.5니까 3개. 하나, 둘, 셋, 공 2개에서 P 250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지 기능에 쓰는 G코드는 G공사고 그때 사용한 어드레스는 XUP가 되는데 그때 P는 소수점을 찍지 못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지시간 즉 1.5초를 구하는 공식도 많이 나오니까 이 여러분들 공식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5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안전사항이 아닌 것은? 자, 안전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는데 자, 3번 보시면 가공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문에 일반 투명 유리를 설치한다. 여러분들 뭐 절삭유도 튀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 팁도 튀는데 그런 칩에 의해서 일반 유리는 파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다음 프로그램에서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 자,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자, 절삭 속도 일정 유지 G코드를 찾으라는 건데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G코드는 바로 G96이죠. 자,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G96이고 G97은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회전수 일정 유지하죠. 그러면 G96이 있는 것을 찾아보면 자, G96 여기 있으면 그래서 그 나타낸 블록은 N02. 자, N02니까 정답은 N0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해 보시면 자, N01 블록은 G50. 자, 좌표계 설정. 자, X250하고 Z250으로 좌표계 설정하고 주축 최고 회전수를 자, 스핀들 2000 RPM으로 회전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자, 150m 민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M03으로 주축을 정회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급속 이동으로 X70, Z0로 가서 그 다음부터 직선 가공으로 X-1로 가서 F 0.2 속도로 직선 가공을 하고, 또한 거기 가서 그 다음 블럭에 보시면 G97 회전수를 일정하게 700rpm으로 회전수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 0.0 그 다음에 Z-10으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G96은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줬고, G97은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G96에 나오는 S150은 바로 절삭 속도 150m 민이 되겠고, G97 뒤에 나오는 S700은 700rpm으로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57번. 자, 센터리스 연삭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센터리스 연삭기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자, 먼저 보면 1번 가늘고 긴 가공물 연삭에 적합하고, 가공물을 연속적으로 가공할 수 있고, 조정 숫돌과 지지대를 이용해 가공물을 연삭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공물의 고정은 센터, 척, 자석 등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센터리스 연삭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센터가 필요 없죠. 센터가 필요 없어. 그래서 센터 구멍을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연삭을 보시면 이렇게 센터 구멍을 뚫어서 양쪽에 센터를 대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서 회전하는 숫돌을 갖다 대서 연삭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연삭인데, 자, 센터리스 연삭은 여기 보시면 자, 조정 숫돌이 있습니다. 이 조정 숫돌이 뭐 한 2에서 5도 정도 삐뚤어져 있는데, 이 삐뚤어진 것 때문에 일감이 자동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연속적으로 연삭이 되겠죠. 그래서 센터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고, 센터리스 연삭기의 특징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틀린 것들이 뭐냐면, 뭐 대형이나 중량물 연삭이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긴 홈이 있는 가공물 연삭이 가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자, 시중기와 망원경을 조합한 것으로, 자, 미소 각도 측정입니다. 자, 미소 각도 측정이에요. 그냥 각도 측정하면 보통 뭐 사인바 정도가 되는데, 얘는 미소. 자, 미소 각도와 좀 봐야 될 게 이제 시중경하고 망원경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오토콜리메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시중기하고 망원경을 조합해서 미소 각도 측정. 자, 미소 각도 측정하는 과학적 측정기인데, 자, 특히 마이크로미터의 측정면의 직각도, 평행도, 뭐 공작기기의 진직도, 직각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때 사용하는 광학적 측정기는 바로 오토콜리메이터가 되겠죠. 우리가 광학적이란 말은 뭐 현미경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인바는 과학적이 아니겠죠, 일단. 그래서 또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각도를 측정하는 데는 사인바, 오토콜리메이터, 콤비네이션 세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대로 뭐 다음 중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해서 뭐 측정기가 정답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절삭 조건, 자, G96. 자, G96은 아까 앞서도 나왔듯이 절삭 속도 일정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96 뒤에 나오는 S157은 157m 빈의 절삭 속도가 되겠죠. 자, 가공할 때 A에서, 자, A, 자, 여기 A. 자, A에서 가공할 때라는 것이니까 A의 지름은 파이 40mm라는 거겠죠. 자, 회전수는 약 얼마인가? 입니다. 회전수. 자, 회전수. 자, 회전수인데, 여러분들 먼저 회전수를 구하면, 자, 먼저 이 공식 기억나겠죠? V는 1000분의 파이 dn이죠.
여기에서 D 회전수 아니 D가 아니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회전수 이 n을 뽑아내면 n은 파이 d분의 1000v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파이는 주어졌죠. 3.14로 주어져 곱하기 d는 지름이니까 40mm가 되겠고 1000 곱하기 절삭 속도는 G97, S157이니까 157m 미는 하면 계산하면 1250 rp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G96, G코드. 만약에 G96이 안 나오고 여기에 G97이 써져 있고 S157이 되어 있으면 이 157은 바로 157 rpm이 되겠죠. 왜? G97이 회전수 일정 제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 59번은 G코드도 암기해야 되지만 아울러 이런 공식들도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자, DNC입니다. DNC. 잘 보시면 DNC. Direct Numerical Control. 자, 다이렉트 직접 수치 제어하는 건데요. 자, 시스템의 일단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일단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공작물의 장탈착용 로봇인데 자, 먼저 보시면 1번 컴퓨터와 메모리 장치, 데이터 송수신용 통신선, 그 다음에 실제 작업용 CNC 공작 기계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DNC는 뭐냐면 자, 이렇게 중앙 컴퓨터가 있습니다. 중앙 컴퓨터가 있고 여러 가지 CNC 공작기가 있습니다. 뭐 CNC 선반도 있고 머신링 센터도 있고 또한 CNC 뭐 다른 기계들이 있는데 이런 기계들을 하나의 중앙 컴퓨터에서 이 RS232 케이블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선으로 통해서 제어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DNC가 되겠습니다. DNC. 그래서 DNC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고 여러분들 꼭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필기시험 꼭 합격하셔서 나중에 자격증 모두 취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